자, 여러분, 이 교시를 시작해 볼까요? 그 본문 안 피셔도 되고 요거 화면을 조금 한번 요거는 여기 괜찮겠다. 그쵸? 괜찮죠? 특정한 가치관을 장려하거나 지원하는 것보다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일을 지원하는 것. 요게 이제 같은 말인 거잖아. 본문 안 펴도 되고. 여기 칸트 이야기하는 부분부터거든요. 옳음과 좋음 얘기하는 부분부터. 그래서 특정한 가치관을 장려하거나 지원하는 거, 요건 우리 복습 때도 한번 얘기하긴 했어요.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거, 요거 둘이 같은 말. 그쵸? 그래서 이거가 더 좋아야 된다는 거야? 다른 게 더 좋아야 된다는 거야? 다른 게 더, 그쵸? 다른 거. 옳음과 정의를 보장하는 것, 즉 개인 권리의 공정한 체계를 보장하는 거, 이거를 우선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칸트적 자유주의자들이고, 칸트랑 정치적 자유주의자 우리 차이점은 얘기를 좀 해봤으니까 그 뒤에 공동체주의자 나짐은 좀 넘겨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파란색 문장 보이십니까? 무슨 뜻이죠? 정치적 발언에서만 자유로워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동체주의가 그 자유주의자를 비판하는 문장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자주 부딪힌 게 정치적 자유주의자인 거잖아. 얘를 비판하면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조금 보면은 자유주의자들은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 정체성, 즉 공적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상호 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얼마든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정치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특정한 철학보다는 민주주의적 방식을 통한 정의에 대한 합의가 우선한다 라는 걸 의미한대요. 이 특정한 철학이라는 건 개인적 가치관이죠. 개인적 가치관, 개인적 자아요. 민주주의적 방식이라는 건 뭐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행위인 거잖아. 뭐 투표든 토론이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서 정의에 대한 합의, 즉 사회적 공동선을 우선한다 라는 원리를 내세워서 특정한 철학, 개인적인 가치관에 연루되지 않고 정치적 영역의 한정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면 된다라는 롤스의 입장과 연결된대요. 요거는 결국 정치적 자유주의의 그 사상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개인적인 가치관 이런 것보다 공적인 부분에서 공적인 자아 꺼내면 얼마든지 자율성 옹호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 근데 이제 샌델 그 공동체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개인적인 자아랑 공적인 자아를 분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분 민주주의 방식. 네, 그래서 요게 이 얘기였고, 정치적 문제는 특정한 철학적, 도덕적 가치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떻게 공적인 자아랑 사적인 자아를 분리를 하겠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문장. 요 문장은 무슨 얘기죠? 어디요? 미안. 두 번째 파란색. 두 번째 파란색. 이 최소주의적 자유주의는 공동체주의자들이 정치적 자유주의를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롤스로 대표되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입장은 실제적인 것을,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인 정치를 형이상학적인 것인 철학에서 분리해내자. 그러니까 공적자와 사적자와 분리해내자라는 생각에 의거해 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자가 생각하기에 실제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우선시를 하게 되면 사회적 협력의 실제적인 이익을 도덕적, 종교적 가치관이 능가할 수도 있는 건데, 얘네가 능가한다는 건 얘네가 우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 뭐 달동네 판자촌이 보기에 너무 이제 지저분하고 안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나라에서. 그래서 쟤를 싹 다 밀어버리고 예쁜 카페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쫘라락 세워놓자. 그러면 이제 관광 사업도 발달하고 뭐 그럴 거 아니냐.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익이야. 그죠? 모두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아 그래 여기 다 밀어버리고 카페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재개발을 하기로 했으면은 이득이긴 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쵸? 이건 도덕적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무너뜨리는 거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덕적 가치관이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마치 이거를 분리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이런 거랑 분리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얘는 마치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게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적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아니,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정치적 자유주의자 어떻게 보는지 그거 조금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아까 저희가 정치적 자유주의자가 말하는 자율성이라는 건 정치적 발언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동체주의자의 자유는 여기 자치에 대한 참여, 그러니까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돼야 된다. 그래서 그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교육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되시죠? 요거는 꼭 중요해요, 여러분. 요게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게 이해 안 되시면 문제가 안 풀릴 수 있어요. 둘이 비교했을 때. 저 직접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자율성이다. 그래서 그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국가가 중립을 지키면 안 된다. 교육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중립성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읽어보시다가 공부하시다가 모르겠는 부분 카톡으로 질문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표한 거 중에 밑에 거가 에스포지토였죠. 줬어. 고마워요. 에스포지토 이제 괜찮지, 에스포지토. 중립성보다 더 괜찮지 않아요, 이제? 아닌가? 아닌가 본데? 제일 아닌가 본데? 에스포지토의 이 지문은 뭘 이야기하는 거야? 뭐가 중점이야? 핵심 단어가? 면역? 일단 핵심 단어 면역이죠. 면역을 어떻게 우리가 이행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제 개방으로 본 거지. 그래서 얘는 저희 중간고사 때 루소랑 홉스 지문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막 해놓고 뭐 여기 루소, 여기 홉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공통점, 여기 차이점 막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 싶고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 에스포지토가 홉스를 볼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둘이 의견 차이는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둘의 핵심 사상이랑 요 키워드에 대한 이 사상가들의 생각 얘네들을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인모니타스, 코모니타스, 도눔 얘네들 단어 뜻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건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에스포지토 같은 경우에는 홉스를 먼저 얘기합시다. 홉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자를 죽여도 상관없는 자연권을 갖고 있다. 근데 이 자연권만으로는 그리고 내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성을 내세우잖아요. 근데 그 이성만으로도 나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 그때 사람들은 뭘 한다? 홉스가 생각할 때? 자연권을 국가한테 넘겨주는 거야. 주권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의 가장 큰 권력, 전제 권력한테 우리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국가의 존립 근거가 개인의 보호, 개인의 삶의 보호, 사회의 보호 이렇게 나가는 건데 에스포지토가 생각하기에 이성이라는 건 홉스가 얘기한 거랑 이제 비슷해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게 이성이거든. 그래서 그런 이성 시스템 자체가 면역 체계로 본 거야. 에스포지토는 계속 면역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주권으로 대체를 한다. 그래서 이성은 자연적인 면역 체계고 주권은 2차적 면역 체계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제 에스포지토가 볼 때 이 근대국가의 조건이라는 거는 결국 외부의 타자성과 이질성을 완전히 위협적인 거, 나쁜 걸로만 보면서 그리고 동질성만 보존하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자기와 다른 것은 그냥 마구잡이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대량학살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주권이 세워진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면은 또 어때? 과잉면역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내부에 있는 것조차 공격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이질적 항원 세포에 예방적으로 감염되면 그 항체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산적으로 결합이 됨으로써 생명의 활력을 되찾게 된다. 즉 우회와 중화의 전략을 취해야 된다. 반대 대립이죠. 대립하면 안 된다. 대립하고 공격하면 안 되고요. 우회하고 중화해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임신이라는 그 인간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면역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원동력이다. 그리고 모체가 엄마가 태아한테 자신의 몸을 완전히 개방을 함으로써 태아라는 이질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면역이라는 건 이질성을 통해서 작동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을 무조건 밀어내고 무조건 배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차이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 같은 말이죠. 면역은 이질성을 통해 작동한다. 차이를 생성함으로써 살게 된다. 그래서 요렇게 에스포지토의 생각 보시면 되겠고, 홉스는 사실 뭐 요 부분 중요하게 보시면 돼요. 왜 국가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홉스의 생각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홉스가 생각하기에 이제 국가라는 게 외부적으로는 이질적 요소의 유입을 막음으로써,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개인이 원자적인 이론으로 살 수 있게. 그래서 이때 이제 원자적 이론이라는 건 여기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구성 요소로서, 공동체의 구성 요소로서 분리되어 있는, 합쳐지지 않는 개개인. 그러니까 이 국가의 국가 자체는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데 또 국가 안에서는 원자적 이론들이 있으니까 이 개개인도 다 분리되어서 구분되어서 살아가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 홉스를 비롯한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근대 사상가들을 에스포지토는 다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 의견의 공통점 차이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있고 페노티콘도 있고 그 교과서 지문을 좀 보고 싶은데 교과서 본문 있어요? 찬이? 네. 응. 우리 교과서 본문을 좀 봅시다. 일단은 다 따로 쓰시죠. 1인 미디어가 253쪽인데 또 왜 약간 너네 수업할 때 화질이 안 좋아지는 거 같지? (253쪽에) 나도 할 수 있다 1인 미디어의 시대라는 지문이 나오는데요. 얘는 진짜 뭐가 없고 여러분, 얘 갈래가 독서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화작에 가깝잖아요. 그쵸? 그래서 생짜로 그냥 화작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예? 근데 너희는 이제 외부 지문을 뭐 막 내지는 않으시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지만 약간 화법과 작문에서 나올 법한 문제들 위주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당연히 요거 매체가 어떻게 돼요? 이 글 어디에 올라온 거야? 블로그.
그쵸,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매체거든요. 인터넷 매체의 제일 기본적인 특징이 쌍방향 즉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매체상 특징 꼭 알아두시고, 내용 일치로는 이제 1인 미디어가 어떤 배경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었는지, 1인 미디어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막 이런 거 있잖아. 화작에 막 나올 법한 거. 뭐 자신의 경험 제시하고, 의문형 문장 통해서 뭐 신뢰성 있는 자료 뭐 전달하고 있고, 뭐 요런 것들, 요런 서술상 특징, 화법상 특징,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이 밑에, 맨 밑에 문단 보시면은 1인 미디어가 여기 그 전 한 줄,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 바로 위에 나오는 여기 있잖아요. 2015년 조사했으니까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이거 주관적인 견해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견해랑 사실인 부분이랑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인 미디어의 장점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어디 막 방송사에 나가는 게 아니니까 방송이 다루지 않거나 다룰 수 없는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다룰 수 있거든요. 1인 미디어가. 근데 그거의 양면성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제한이 없다 보니까 수위 조절도 안 되고요. 저작권도 이게 제한이 없으니까 저작권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고, 뭔가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게 생겨도 곧바로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쌍방향 매체니까 뭔가 댓글이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거기에 이제 내가 피드백을 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기업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인 피드백은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뒷광고 같은 상업성과 잘못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인 미디어의 장단점, 여기 옆에도 좀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겁니다. 요 댓글 부분. 그래서 이 사람들의 화법, 그쵸? 자신의 뭐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 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틀린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법상 특징들 좀 보시면 되는데, 이 닉네임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일 없게 하시고, 여기 너나들이 써놓고 공유하고 있다, 공감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만 좀 잘 봐주시고. 그래서 1인 미디어는 근데 뭐, 저희 저번에도 학습 활동이 안 나왔어가지고, 그래도 보십시오.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1인 미디어 이렇게. 그리고 저희 돈 주조랑 일병연행록. 여기가 215쪽이, 자습서는 215쪽이고요. 아이고 아니다. 215쪽 을병이다. 210쪽 돈 주조. 이게 가지문이 돈을 주조하기를 청함이고 나지문이 을병연행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같이 엮여서 나오지는 않을 건데, 왜냐면 따로만 해도 문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시작할 때 자작률사 얘기하면서,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요 지문에서는 자기 주장 강화하기 위한 사례잖아.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고, 당나라의 제도를 쓰자고 간청하니까 국왕이 이것을 허락해서 우리가 일관법이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을병연행록도 다른 나라 문화나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함으로써 교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거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같이 물어볼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둘 다 이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인 뭐 부분이 드러난다,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드러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맞다고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어휘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 있죠? 예약, 백관, 요런 거. 어휘 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글쓰기 관습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엎드려 생각할 건데 요런 거. 독자인 임금 높이고 신하인 이제 글쓴이를 낮추고 있다, 요런 거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있죠? 검은고와 비파. 이거는 단독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표현상 특징이나 아니면 뭐 원관념, 구절풀이 이런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검은고와 비파의 원관념은 당연히 고쳐야 할 것.
이거죠. 근데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이라는 게 물물교환의 폐단이잖아. 그러면 검은고와 비파의 원관념은 물물교환의 폐단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성인과 시기는 만나기 어렵다. 요것도 이제 살짝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금님이 딱 앞서서 법을 제정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뭐 이런 부분들 주상께서는 덕은 사망보다 뛰어나시고 그러니까 칭송함으로써 이제 당신이 뭔가 행동을 해줘야 될 차례다라는 거를 좀 촉구하는 거죠. 자기 부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돈 얘기할 때 너희 저기 공방전이 2학년 때였지? 맞아 공방전. 그래서 공방전 혹시 보기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공방전은 그냥 무조건 돈의 패단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차이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 바탕은 둥글고 구멍은 멀었다 이거는 이제 단순한 생김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제 공방전 같은 경우에는 그 생김새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좀 짐작하게 하는 게 있었죠. 그 차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저희 클리닉 교재에서 문제 나왔었는데 첫째는 뭐 돈의 바탕은 어떻고 둘째는 뭐 천이고 셋째는 뭐 포로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왜 단계라고 되지? 단계 X입니다. X 단계 아니죠? 단계라고 하면은 첫 번째 게 성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성립하고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얘는 첫 번째 게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잖아. 그냥 나눠서 설명하고 오기 때문에 열거에만 해당합니다. 단계별로 제시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는 물물교환의 폐단이랑 그거에 대응되는 환법을 시행했을 때의 장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물교환의 폐단이 운반하기가 불편한 거야. 그럼 환법을 시행하면 어때요? 운반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걔네들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 파란 글씨 칠해진 부분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뭘 알 수 있을까? 이 글쓴이의 어떤 특징을 알 수 있을까요? 그치, 애민정신. 가난한 백성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 얘기하는 거니까 피지배층의 입장을 좀 대변해준다. 요런 표현 써요. 피지배층의 입장을 대변해준다. 그리고 이 옆에 단어, 수량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량 개수 아니죠? 수개의 이런 뜻이죠. 몇 개 안 되는 이런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국식 물물 교환을 하게 되면은 협작이 난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못 먹는 것들을 막 섞어서 무게를 늘리거나 부피를 키울 수 있다. 근데 화폐를 사용하면은 이런 일들을 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봉급을 쌀로 주게 되면은 이제 권세를 가진 부유한 호족들이 판로의 형편을 따져서 곡식을 막 사재기를 해가지고 막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해서 이익을 본대요. 근데 가난한 백성들이나 청렴결백한 관리들은 그런 걸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청렴결백한 사람들과 백성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만 계속 이익을 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요 판로도 단어 좀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추상적인 의미의 시장 있잖아요. 거래가 일어나는 공간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판로 그런 뜻입니다. 물건이 사고 파는 그런 형편을 따져서 그래서 여기도 봉급의 반을 돈으로 지급하면 체크해 주시고 전부 다 당장 돈으로 바꾸자 이러는 게 아니라 반부터 해서 좀 천천히 시작하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청렴하고 결백한 일을 우대할 수 있다. 봉급의 반을 돈으로 지급하면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막 그 쌀이 없어서 막 먹을 것들 그러니까 먹는 거랑 다른 물건을 사는 거랑 둘 다 쌀로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은 먹을 게 없어서 그 돌을 더 뜯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봉급의 반이라도 돈으로 지급하면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밑에 요거 문제 나왔었죠. 윗글의 내용상 성격에 따른 하나는 얘네끼리가 같은 거고 얘네 둘이 같은 거죠. 얘네들 다 봄을 이야기하는 거고 쌀, 곡식, 잡곡, 포목, 공포 다 같은 겁니다. 포목이 뭐였지? 천이야 천. 배로 짠 옷감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포라는 단어가 이제 뒤에 나와요. 요거 그 노비가 세금으로 바친 배천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작년화재 여기도 밑줄 한번 좀 쳐주겠습니다. 그 이 당시에 이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뭐 근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파란 글씨 친 부분 조정에 의심하거나 걱정하는 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헌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헌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한 이 건의를 조정의 공론에 붙여서 다 같이 공식적으로 좀 의논을 해서 공경대부 아까 저 백관들은 그냥 벼슬들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공경대부는 높은 관리들 얘기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높은 벼슬들. 그래서 이 높은 벼슬자리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옳지 않은 건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가지 문제를 풀어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만 감히 바라진 않습니다. 진짜 바라지 않는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그 좀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13가지 문제도 비유적인 표현이죠. 진짜 문제가 13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죠? 네가 임금께서 겪는 여러 문제를 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꼭 제 말 들어달라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을병연행록. 자, 을병연행록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을유년과 병술년의 연경, 북경으로 여행 간 기록이다. 이거 한문으로 쓰였게요? 한글로 쓰였게요? 둘 다. 한글. 둘 다. 학교에서 둘 다라고 하셔서 근데 이 조선 후기여서 약간 막 이런 식일 건데 연행 뭐 이렇게 써놓고 연행 한자로 뭐 약간 이런 식일 건데 이런 거 언급하셨었어? 학교에서? 한자로 쓰는지 한글로 쓰는지. 선생님이 완전 우리 대용이 오빠가 이러면서 대단한 게 자기 이 한글 로도 쓰였다고 이랬던 것 같아. 물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글로 쓰였다는 거 확실하게 말씀하시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서 한글로 썼다. 한문은 별로 얘기 안 하셨는데 한글에 먼저 한글로 쓰인 여행록이야. 그래서 저희 이거 복습할 때 어떤 방식으로 복습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막한 비문. 맞아. 그거 뭘로 나눠서 봤었죠 우리가? 항목이 뭐였죠? 이거 그거 일기 이름 그래 맞아. 여정견문 감상으로 나눠서 저희가 구분을 해. 기억나세요? 그거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규리? 처음 듣는 얘긴데 아니야? 아니죠? 여정은 뭐예요? 간 곳, 견문은 그치 보고 들은 거, 감상은 뭐 느낀 거, 그쵸? 그래서 여정견문 감상 우리가 관동돌곡할 때도 여정견문 감상으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간 곳이 어디인지 그런 게 좀 중요했었잖아. 만폭동에 간 거지 막 뭐 어디를 간 건 아니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실제로 간 곳이랑 아닌 곳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북경 가기 전에 이제 통주를 지나가다가 보는데 여기 여정에 해당해 안 해? 안 하죠? 못 갔어요? 안 갔죠?
길이 달라서 가까이 가보지 못했음이 아쉬웠다. 그 김가젤기란 책에서 저기 그 범선들이 장난 아니다. 그 돛대들 쫙 서 있는 게 장관이다. 이래서 이제 궁금했으나 길이 달라서 가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부의 자문을 바치는 따라가다. 이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관청? 맞아, 관청. 관청에 외교문서 바치러 간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교류가 좀 있었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경의 변성함 몰랐대 알았대? 알았대. 어떻게 알았어? 책 읽고 들어서 익히 들어서 그러니까 소문도 있고 내가 김가젤기란 책에서도 읽고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더 좋더라.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고 막 보는 읽고 이런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다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양문 밖으로 가서 희자공연을 보다. 요 부분은 이제 그 광대 공연관 보러 간 그 부분인데 이 청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온후하고 안중한 기상이 드러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청나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북경도 이렇게 이 오랑캐놈들도 이렇게 번화를 했는데 우리 조선은 아직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다, 씁쓸하다 이렇게 좀 착잡해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얘가 이런 경멸하는 듯한 이야기를 막 해요. 오랑캐에게 맡기고 막 100년이 넘도록 명나라가 회복을 하지 못했으니 내가 참 인재가 있다고 할 수 있겠냐 이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요 부분 문장 무슨 의미인지 알아두시고 이때 말하는 이제 만열이 중국 얘기하는 게 명나라라는 거 알아두시고 명나라면 그러니까 친명배급이잖아요. 후금을 배척하고 명이랑 친하는 거니까 얘는 명분을 중시하는 거야? 실리를 중시하는 거야? 명분 중시하는 거죠. 실리면은 청나라에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대부들의 어떤 명분을 중시하는 그 성격이 나타난다. 뭐 이런 거 맞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가의 푸자에 가서 뭐해? 문시종이 뭐였지? 시계입니다. 그쵸? 시계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처음 보는 문물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호기심 있게 다가간다. 요런 내용. 그리고 이제 좀 완곡한 어법을 통해서 이치를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드러낸다. 요런 거. 그리고 시계 처음 봤대요, 얘? 아닙니다. 시계는 많다 그랬어, 자기도. 우리나라에 자명종이 여러 개 있고 나 또한 이런 기계를 여러 번 보았지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만들어진 거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용 일치상으로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을병연행록도 여러분 어휘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좀 옛날 지문은 특히 좀 잘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창졸 무슨 뜻이야? 창졸. 잠시. 그쵸. 그 다음에 유리창. 여기 뭐 하는 데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아. 서책푸자 가는 곳이고, 그러니까 유리창 자체는 유리빛으로 기와를 구워서 궁시를 바친다. 그런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거리 이름 자체가 유리창이라고 붙었고, 이 유리창이 화려했대, 소박했대? 소박하다거나 다른 곳에 비해서는 약간 좀 단아하고 좀 담벼락 이런 것도 좀 낮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서는 조금 소박하고 단아한 맛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서책푸자에 가서는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이 부분 좋은 책 있으면 사려고 한다. 이게 시대적 상황을 드러나는 거죠. 이 당시에 청나라에 가서 책을 좀 사오기도 하고 이랬구나.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는 거고 서책푸자의 책이 크게 값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값을 기준으로. 비싼 책은 어디 들어가 있대? 책값에 들어있다. 이름이 다 하나하나 붙어서 책값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들은 이제 뭐 보통 경서, 역사서, 제자백과 이런 책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책 이름 중에 반은 내가 처음 들어보는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반은 어쨌든 안다는 거고 요거 경서고 요거 역사서고 뭐 요거 제자백과네 이러고 다 아는 거잖아. 그러면은 청나라에 유통되는 책의 유형이 우리나라랑 크게 다른 거예요? 크게 다르진 않은 거예요? 크게 다르진 않은 거죠.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값이 적은 책들은 양쪽에 반등, 약간 벤치 같은 긴 의자를 놔둬서 거기다 이렇게 막 쌓아놨다. 그래서 이제 그 책들은 소설 잡서나 아니면은 좀 옛날에 쓰인 글들이더라. 그래서 아, 우리나라의 동인사집이랑 좀 비슷하구나. 이 독립출판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랑 좀 비슷한 값이 싼 책들은 막 잡되게 마구마구 쌓아놨다. 그리고 책들이 다 대부분 어떻대? 썼대요, 붓으로? 어때? 뭐랬대? 맞아, 박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찍어낸 책이다. 활자 이렇게 해서 찍어낸 책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2교시를 마무리하고 3교시 때 나머지들을 좀 볼게요.